도덕성 최하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막말의 흔적.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시끌시끌 좀 해요. 일단 오늘 사실은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남겼던 글들, 여기도 이게 발칵했거든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 굉장한 비판,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친노 인사들, 친문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봉하마을을 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오후에 갈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새벽에 일찌감치 다녀왔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기습방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저런 모습, 무릎을 꿇고 뭔가 사죄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사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국민에 대한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양문석 후보를 약간 두둔하는 입장을 주말 동안 보였는데 오늘도 좀 입장을 냅니다.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뭔가 질문이 불편한 것 같네요, 지금. 자, 일단 본인이 사과했고 이재명 대표도 사과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분위기로 말을 하죠. 그런데 화면 좀 보시죠. 이게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07년 정도니까 당시가 이제 한미 FTA 체결, 이게 굉장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당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인데 체결이 됐잖아요, 그때. 근데 이걸 다시고 어떤 글에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써요. 노무현 등 누구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면 쓴 미국인들이다. 한국 땅 밟지 못하도록 공항 폐쇄에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대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국노는 매국노라고 불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또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 사안이거든요. 이게 보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김부겸 전 총리가 강한 불만 표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내놓은 말도 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저한테 화가? 그래도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좀 수습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 수습. 그래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 한다. 안보는 임금 욕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윤석열 옛날에도 아니에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반복해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가서 후보직이 유지될까요?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공천을 책임지고 있고 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 시간 벌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봉주 후보지요. 예. 정봉주 후보가 결국 공천 취소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더 이상 두 번 겪지 않겠다라는 강한 뜻입니다. 그 살점 떨어지는 고통은. 그렇습니다. 자, 결국 선대위원장의 비판,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판 다 외면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당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 그동안은 좀 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이제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요, 양문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를테면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다. 나한테도 욕해라. 뭐 이런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막말의 수준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지금 민주당 내 원로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 곧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다. 지금 이 국회 본관에 민주당 사무실에 사진이 걸려 사진도 있거든요.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막말을 떠나서 노무현의 정신을 조롱하고 비하한 막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후보를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뭐 국민 눈높이, 통합적 리더십 이런 것과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자, 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결국 현재의 판세, 총선 판세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은 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 이 사안 갖고 얘기를 좀 오늘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같은 맥락으로 좀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 양문석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그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셨으면 한번 오락해라.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역심 변호사. 유시민 네. 작가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을 애달파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대표한테나 잘해야 된다. 살아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나 잘해라.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정기남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가 양대축이 DJ하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예. 아니다 이제는 DJ하고 이재명 대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뭐 노무현 대통령 보고 무슨 가면 쓴 외국인 미국인 예. 뭐 매국노 뭐 이런 그 험한 말을 썼다고 해도 예. 그거 다 용납될 수 있다. 그 이야 왜 용납될 수가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갖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피해자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그다음에 제3자도 내가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예. 사과가 아니고 제2차 가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에서 뭐 친문계로 꼽히신 분들 중심으로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 옛날 얘기인데 그걸 갖고 왜 아직도 그럽니까? 이렇게 공천 취소하면 뭐 한두 명 취소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는 상황이 맞서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요. 이런 가운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들여다봤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당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그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도덕성 점수에서 최하위를 준 위원들도 있었다. 근데 그냥 공관이 그냥 통과돼서 경선까지 갔다. 이 문제 제기네요 지금. 네. 사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내부적으로는 또 진실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없다 이렇게까지 부인하는 되고 상황도 있습니다만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약 오히려 차라리 양문석 후보에 대해 저런 토론이 없는 공간이었다면 그게 더 문제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토론도 없었다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임혁백 공간이 자체의 정당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초지일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드럽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김부겸 전 총리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양문석 후보가 선당후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과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긴다.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 위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양심을 걸고 더 이로운 판단일까? 유시민 작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공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서울 강북을 공천이거든요. 여기 이제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정봉주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되면서 다시 경선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복잡합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나왔어요. 박용진 현역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여기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사가 나옵니다.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전략 경선이라고 해서 두 인물로 되는 건데 이게 당에서 선택한 후보가 됐어요. 둘이.
근데 박용진 의원은 역시 앞선 그 경선에서처럼 마이너스 30% 감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조수진 이 이사는 여성 신이라는 이유로 25점을 가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5%의 격차가 시작부터 딱 나고 가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 강북을인데요. 어떻게 경선하냐면 전국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70% 참여합니다. 70% 비중으로. 그리고 강북을의 권리당원이 30%. 전국에 있는 민주당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대요. 이런 경선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이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뭔가 좀 얘기를 합니다. 불만 표시를 하죠. 들어보시죠. 답정너 경선이 아니냐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 벌어져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결과는 경선의 결과는 저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알 겁니다. 다 같이 투표하셔서 이기는 민주당 선택하시고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 승리의 대전략은 바로 전북의 아들 박용진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공천 취소가 된 정봉주 전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눈물도 보였어요. 들어보시죠.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좀 성찰이 부족했던 시절의 그 발언으로 미래로 나가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 정봉주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북을 전국 경선이 시작됩니다.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지금 뭐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 경선에서 조수진 후보 예비 이사와 이제 대결인데 이걸 이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보시기에 박용진 의원이 공천 받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잔인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현역 교체를 하려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많이 주고요. 예. 정치 신인에게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게 맞긴 맞거든요. 예. 근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실한 의정 활동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생각하면 하위 10%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의원 하위 10%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감점을 30%를 받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10%로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굴욕감을 줬고요. 두 번째 정봉주 전 의원을 투입해가지고 떨어뜨리면서 예. 두 번째 또 굴욕감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박용진 의원하고 경선을 시킬 게 아니고 전략 공천으로 해서 예. 새로운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데 굳이 또 경선 시스템으로 바꾸고.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면, 만약에 이제 박용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만약에 민주당 주류가 했다면, 지금 말씀대로 차라리 다른 제3의 인물을 그냥 전략 공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경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이 찍히기도 굉장히 단단히 찍혔다고 생각하는 게 끝까지 굴욕감을 주는 거거든요. 끝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밟아버리겠다는 뜻인데, 아마 옛날에 영화 대사에도 보면 왜 그러셨어 하니까 너는 나에게 굴욕감을 줘서 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민주당의 주인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자기에게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굴욕감을 안겨준 게 그때 당시에 박용진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박용진 후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당권 예. 도전이라든가 2027년 대권 도전까지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아마 감히 제가 볼 때 대들 만한 당내 정치인 없지 않을까. 이 박용진 사례가 굉장히 좀 생생하게 증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기장 교수님께 제가 한 1분만 드릴 텐데, 오늘 박용진 후보가 호남을 가서 본인의 경선에 대해서 본인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게 호남에 가서. 누가 봐도 웃긴 상황 아닙니까? 저기 지금 박용진은 강북을 지역 후보예요. 예. 근데 왜 호남에 갔냐? 자, 지금 호남에서도요, 전북의 권리당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남이 많죠, 민주당은. 호남이 많은데 그중에서 전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북을 간 겁니다. 또 두 번째, 박용진 의원이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가면은 그래도 고향에 와서 호소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강북을 지역 후보를 지금 선발하는데 전국의 권리당원이 70%. 비중이 70%를 차지해요. 70%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북구 지역 권리당원이 30%입니다. 예. 자, 이것은요, 오로지 박용진은 절대 안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된 이게 시스템 공천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복잡하게 저렇게 설계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인물을 전략 공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한 거니까요. 이런 명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 조수진 변호사 전략 공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측근 또는 가까운 인사를 또 챙겼다. 저는 좀 전에 유시민 의원이 뭐 양문석 의원 막말에 대해서 변호하는 입장을 봤는데 유시민 의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방송도 뭐 여러 사람 알릴레오라고 하는 예. 그 이른바 유튜브도 같이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나오고 있죠. 예.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외연을 든든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친명이라고 흔히 칭해지면서 당 내외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 약 20여 명이 후보의 공모에 응했습니다. 근데 그 공모도 처음에는 또 뭐 결선 투표를 한다는 등 그중에 누구를 곧 공천할 것처럼 했습니다. 예. 결국은 제3의 인물, 어찌 보면 영입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끼워 넣어서까지 결국은 경선이라고 하는 어떤 외피를 둘러쓰고 있습니다만, 앞서 다시 언급합니다만 이것은 이번 경선에 관해서는 이건 이재명식 정치 보복의 결정판으로 아마 역사가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이런 와중에요. 요새 민주당에서 약간 총선과 관련해서 의석수에서 약간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거와 비슷합니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지역에 다녀보니까 이제는 지지자들의 사기가 지금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또 잘 살려가지고.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다시 낙관론 나오는 겁니까 지금? 사실 뭐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변화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뭐 수세적이라다가 다시 올라온 건 맞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다녀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랬죠.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래요? 지난번 원사이드하게 다 졌어요. 지방선거 때도. 이미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물론 선대위원장은 항상 선거에 임하는 조직원들에게 힘을 주는 뭐 자신감을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몇 석, 옛날에는 200석, 뭐 100년 가는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뭐. 하는 정도로 좀 순화시켜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낙관론, 항상 경계해야 되고 뭐 어쨌든 선거와 또 골프에 있어서 머리 쳐드는 거 결코 좋지 않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선거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아까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주제로 국민의힘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지지율 위기 아니냐.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박에 바로 약간 낙관적인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약간 대비되는 상황 좀 전해드렸고요.